안녕하세요. 안녕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개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리의 핵심 개념은 인간의 삶은 어떤 주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띠의 관점으로 보자면 위의 그림과 같은 주기가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갑작스러운 횡액에 큰 타격을 받았던 개띠들은 올해 손발이 묶인 것 같은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쉴 새 없이 머리를 굴려 빠져나갈 방도를 모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그래프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긍정과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기운이 차오르고 빠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일 뿐, 오르막이 좋다, 내리막이 나쁘다고 보는 것은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이자 사주명리의 기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손발이 꽁꽁 묶인 개띠들이 갑진년 한 해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항입니다. 개띠들은 갑진년에 신체적 활동력과 정신력이 정반대로 드러납니다. 신체적 활동력은 가장 침체된 기운을 보이며 반면 정신적 활동력은 아주 강하게 빛이 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았는데 현대에는 오히려 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능력보다 정신적 능력이 빛나는 상황은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 잠재력을 끌어내기에 아주 유용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노동에 시달리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고 대낮에 뜨거운 해수욕장 아래에서는 심오한 철학적 사고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활동력이 저하되고 기운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빛나는 정신력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활동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며 특히 과거에 자신이 쌓아왔던 성취와 업적이 무너져 내리며 고통받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를 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치부심하는 시기가 개띠들의 갑진년입니다. 다음으로 직장 및 사업운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띠들은 직장이나 사업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외부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좋지 않은 해입니다. 활동성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인데 내면의 에너지와 가능성은 넘쳐나지만 그것이 쉽사리 성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아이디어는 마구 솟구치는데 그것을 현실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꿈만 꾸다 지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띠들에게 갑진년은 변화와 기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직장과 부서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준비한 결과에 비례하겠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이 기운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안정을 중시했던 과거 조상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란 즉 악살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출을 줄이고 규모를 작게 운영하면서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이어왔던 사업 아이템을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한 해를 보내신다면 올해의 기운을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변화가 별로 없는 공무원이나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 연구원이나 창의적인 영역에서 활용하는 분들, 타향에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갑진년의 기운이 오히려 더욱 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력 측면에서 하강의 기운을 크게 겪지 않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로움을 많이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띠들에게 갑진년의 기운은 엄청난 임기응변에 힘을 줍니다.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임기응변의 힘으로 사태를 수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주변과 불편한 관계로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와전되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주변의 시기와 질투, 험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결국 침체된 기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해서 묘책을 찾아내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화살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송사와 구설의 기운이 있다고 보았는데 대인관계에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당히 임기응변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무리하게 꾀를 부리다가 그 꾀에 스스로가 발목을 잡힐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물운입니다. 개띠들에게 갑진년 재물운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갑진년에는 개띠들의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활동력과 재물은 그 속성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많이 해야 재물이 모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해는 재물이 막혀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더욱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법률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모 형제와 유대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어깨를 걸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기운의 침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애운과 건강운입니다. 갑진년 연애운은 기존에 애인이 있는 사람이나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별로 좋을 것이 없는데 억지로 관계를 끌고 나가는 느낌으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반면 애인이 없는 사람에게 갑진년은 크게 좋은 해가 됩니다. 갑진년에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거나 썸이라고 하는 기분 좋은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이 바로 결혼이나 연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내년과 후년을 보면 아주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연애 감정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에게 갑진년은 신체적 활동력이 떨어져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압박의 결과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진년에는 스트레스성 질환, 신경성 질환, 우울증, 자괴감 등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띠 갑진년의 기운을 일컬어 수옥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활동력이 떨어지는 기운이 부여되고 제대로 길을 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옥살 해가 되면 실제로 감옥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며 단지 환경적으로 위축되고 제한되는 기운에 놓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해를 죽은 듯이 보내야 되나 하고 우울에 빠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인관계의 폭을 줄이고 사회활동의 반경을 줄인 다음 올해는 자기 개발의 한 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자신의 전문성과 특별함을 기르기 위해 강좌를 수강하고 책을 꺼내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갑진년의 기운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개띠에게 갑진년의 의미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설계와 준비입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완전히 내려온 바닥 같지만 이미 오르막을 향해서 발을 뗐습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고난과 고통은 미래의 토대와 발판이 될 것입니다. 몸은 묶여 있지만 잠재력을 키워 미래를 기약하는 개띠 여러분, 여러분들의 멋진 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긍정의 기운을 가득 품고 갑진년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띠 여러분의 멋진 한 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